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제 예상컨대 앞으로 현재 윤석열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분석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어떤 전문가나 유명인들의 컨텐츠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컨텐츠 내용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비난하는 내용이란 게 아니라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 가지 참 걱정거리도 많고 설레는 것도 많고 복잡하시겠지만 설 연휴 가족분들이랑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정말 감사드립니다. 설에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설이 끝난 다음에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1월 3일 대책이 나온 다음에 일주일 조금 넘게 기다리다가 저희 직원분들이랑 같이 서울의 25개의 구를 전부 다 돌았습니다. 그게 제가 하는 일이고요. 사실 직원분들 때문에 말은 못하고 있는데 시장이 안 좋아져서 사실 옛날에 하던 업무량이 좀 줄어들었어요. 할 일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제가 아무리 발악을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시장이 안 좋으면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좋은 배를 가지고 있고 제 배가 얼마나 크든 얼마나 튼튼한 모터를 가지고 있든 간에 어쨌건 바다의 물량과 그리고 어떤 파도의 강도에는 제가 대항할 길이 없거든요. 저는 한 개인일 뿐이고 시장 앞에서 항상 작아질 뿐이에요. 그걸 다시 한번 느끼는 시장인데 그런 식으로 업무를 다른 쪽으로 좀 돌리고 있습니다. 25개의 구를 돌고 제가 바로 영상을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극적일까봐 그래요. 괜히 자극적이고 여러분들이 오해가 있을까봐 그러는데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요. 25개의 구를 돌고 제가 정말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낀 게 있어요. 정말 달라요. 왜 다르냐면 설명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거래량이 여전히 낮거든요. 600건, 700건, 800건 이렇게 늘고 있어요. 600건에서 800건 는 게 어떤 체감도냐면 아이를 한 둘 정도 둔 가장이 한 달 수익이 80만 원이었다가 먹고 살기 힘들겠죠. 1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8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되면은 20% 넘게 오른 거거든요, 연봉이. 그럼 인생이 뭔가 성공한 게 아직 아니잖아요. 물론 돈만 가지고 따지는 얘기지만 여전히 아주 부족해요. 아주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작은 거래량, 서울에 한 달에 800건짜리 거래량을 가지고 25개의 구가 나눠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역별로 갔을 때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티가 엄청나게 나요. 어떤 구는 살아났다 해도 문의만 늘어났고 거래는 한 건도 안 됐고 어떤 구는 문의량이 늘고 거래가 조금 됐고 어떤 곳은 거래량이 확실히 늘었고 거래도 확실히 됐고 플러스 알파로 설 끝난 다음에 예약이 꽉꽉 차 있는 구가 진짜 있습니다. 저도 약간 놀랐어요. 왜냐면 그 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게 안 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감이 크거든요. 여전히 규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실거주 수요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문의도 늘어났고 실제로 거래도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찾아볼 수 있었던 초급매 제가 말씀드렸지만 데이터상이 아니라 물론 데이터에도 찍혀 있어요. 거기는 워낙 단지 아파트 수가 많기 때문에 그 호가 기준으로 봤을 때 초급매 있죠. 옛날에 제가 봤던 초급매는 거래가 안 되고 들어갔어요. 왜냐면 그 아파트 단지에 제가 찾아냈던 물건이 18억대까지 거래가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거래가 안 되고 들어가고 19억대 찍다가 20억대 찍다가 지금 한 21억 7천까지 실거래가가 찍혔을 거예요. 나와 있진 않은데 찍힐 거거든요. 그런 단지도 있고 아직 아닌 단지도 있고 아직 문의량도 안 늘은 곳도 있습니다. 그걸 비교를 해드릴 건데 기사 내용이 뭐냐면 두 개의 기사인데요. 줄어들던 생애 첫 주택 구매자 다시 늘었다. LTV 80% 정책 자금 효과. 틀린 내용 아니고요. 급여 절반 이상 주택 대출 갚는다. 주택 구입 부담 역대 최고치. 이 내용을 한번 같이 믹스해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람들이 와 좋다 이제 규제 풀렸으니까 기회다 나와서 집을 사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오늘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여러분 2021년 11월 달부터 사실 10월 달부터 이 현상이 있었는데 2021년도부터 11월 달부터 지금 대충 세도 거의 14개월이 지났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14개월이란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나와 있던 평균량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은 숫자로 거래를 일으켰어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 집을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취득세가 강화됐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못 샀어요. 안 산 게 아니라 못 산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실거주할 마음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2021년도 11월 달 이후로 집을 굉장히 안 샀다는 거예요. 수량으로 말씀드리자면 서울의 연평균 거래량이 6,000건이라고 잡는다면 그때부터는 평균을 잡아도 2,000건이 안 돼요. 1,500건 이 정도 잡힐 겁니다. 평소에 비해서 그냥 평소에 비해서 3분의 1, 4분의 1만 아파트를 샀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와서 줄어들던 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늘었다고 해봤자 제가 말씀드렸던 월급 80만 원이 100만 원이 됐다라고 그런 느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다. 그래서 이거는 비교해서 기조 효과 때문에 많아졌다는 걸 표현한 거지 숫자로 따졌을 땐 여전히 굉장히 적다. 시장이 살아났다고 보기엔 힘들다. 시장이 아직 활기가 도는 건 아니다. 시장이 반등했다고 얘기하기엔 시기상조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왜 찬물을 끼얹냐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장을 가능한 있는 그대로 전달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분위기에 사람들이 어떤 거에 자극이 될까라고 노리는 게 언론이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자극적으로 받아들일 거야. 클릭을 많이 할 거야. 이거를 워낙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제가 뭔가 얘기했을 때 여러분한테 굉장히 자극적으로 한번 탁 쇼크를 드렸다가 현재 지금 현실로 돌아왔을 때 실망감이나 아니면 굉장히 약간 괴리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저는 감안하는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딘지에 따라서 현장에 나가보면 또는 내가 메모를 내놓은 상태라면 전혀 제 얘기가 와닿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800건의 거래량을 25로 나누면은 공평하게 가지가 않아요. 쉽지 않으세요? 25개의 구를 다 합쳤을 때 한 달에 800건이 거래가 되면은 똑같이 800건을 나눠 먹었겠어요? 아니면 쏠림 현상이 있겠어요? 맞아요. 어떤 구는 거래량이 거의 아예 없었고 어떤 곳은 몰려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실거주하고 싶은 심정, 아파트의 개수, 이 사이 이동 통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느끼고 어떤 분들은 못 느끼는데 거기다 대고 특정 구의 얘기를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에 나가보면 왜 그러냐? 자, 여러분 이상하죠? 분명히 여전히 대출금리는 높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리가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급등한 건 맞아요. 금리가 갑자기 8배 이상 올랐어요. 역사에 남을 겁니다. 인플레이션도 심하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어쨌건 우리가 체감하기에 금리는 높고 특히 한국은 기준금리에 비해서 시중은행이 시중금리를 너무나 급등을 시켰기 때문에 체감하기에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했어요. 저도 공포심을 느꼈어요. 사실 이게 사채업체나 할 짓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급박하게 올렸습니다. 핑계야 많죠. 그리고 국가도 손 놓고 있었습니다. 이제나 나서죠. 무슨 얘기냐면 절대 기준을 봤을 때는 대출 금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좀 송구스럽긴 한데 절대 기준을 보고 한국의 역사를 봤을 땐 기준금리, 그러니까 우리가 시중에서 지금 쓰고 있는 금리가 높다라고 얘기하기엔 아직은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 지금 시중은행 금리를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 뉴스에서 뭐라고 떠들어요? 8%? 9%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시중금리는요 4%대에서 6%대예요. 6%가 맥시멈이에요. 6%가. 신용 등급 안 좋고 우대금리 못 받고 은행에서 끼워 팔기 상품 있잖아요. 솔직히 아직 있잖아요. 그거 안 하는 분들이 6%로 받고 챙길 거 다 챙긴 분들은요. 4% 초반대 나옵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던 시중은행 전화 돌려보시면은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4%에서 6% 사이예요. 근데 역사를 봤을 때 아직 높은 건 아닌데 갑자기 너무 높아져서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었고 무서움을 느꼈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여전히 맞긴 맞는데 지금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얘를 잘못 든 거예요. 그냥 그 높은 굉장히 높은 금리를 가지고 여러분 중에서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의 소득까지 평균을 내서 주택대출을 갚는다고 예를 들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 이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급여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주택대출을 갚는 데 쓰는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월세로 들어갔을 때 얼마나 많은 돈이 날아가는지도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월세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알 수는 없고 사람들은 그걸 계산해 봤을 때 이 월세를 내고 집을 사는 것보다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거나 비슷하다 플러스 알파로 뭐예요?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고 판단한 분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지역을 다 말씀드리긴 시간이 부족하지만 제가 직접 가봤을 때 눈에 띌 정도로 변화가 있는 곳이 두 곳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송파구의 잠실동이에요. 잠실은 눈에 띌 정도로 바뀌었고 여러분이 지금 제 영상을 보자마자 예를 들어서 잠실 엘스나 이런 데 전화해 보세요. 설 끝나고 예약 다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많이 됐어요. 지금 19억대의 매물 없어요. 20억대 매물도 동호수 안 좋거나 조건이 좀 안 좋아요. 막 로얄동 로얄층 있죠. 엘스 한 120동 정도? 막 요런 거는 22억 가까이도 거래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잠실은 확실히 수요가 살아나고 있고요. 용산이나 강남 3군 얘기 안 할게요. 거기 문의가 꾸준했는데 거기도 거래 없었는데요. 문의 많이 늘어났고요. 거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에서 마포 주요 지역 있죠. 여기가 문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잠실에 비해서 거리로 이어지고 있진 않지만 보러 나올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요 현상까지는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설을 지내시더라도 시장이 지금 13대책 발표 이후에 여기까지 와 있다. 그리고 서울 외곽은 별 변화가 없습니다. 문의만 늘었지 나오는 사람도 좀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온도차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 온도가 만약에 지속된다면 밑에서 불을 뗀다면 퍼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거주하시거나 내가 매수나 매도를 희망하는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이시면 된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전달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 동네에 나가서 만약에 확인을 해봤는데 제 얘기가 현실이 안 됐다. 그러면은 잠실을 전화를 해보시고 잠실에서 우리 집까지의 거리 강남에서 우리 집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해서 그 중간에 있는 동네를 한번 전화를 해보시면은 제 말대로 정말 계단식으로 쭉쭉 이렇게 퍼지는 모습이 약간 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퍼질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은 그렇다는 걸 전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기사를 봐도 그렇지만 어쨌건 사람들은 점차 수요가 밖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를 계속 팔로우 해드려야 되겠죠?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경제 활동을 위해서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이거 별로 어렵지 않고 중개사님들 요새 갑자기 약간 살아나는 분위기 때문에 열심히 전화 받아주시거든요. 감사한 분들 많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도움 될 겁니다. 영상 여기까지예요. 감사합니다.